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운동하셨어요? 저 운동 갔다 왔습니다. 오늘 운동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어, 열심히 잘한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어른인 저도 그런 친하지 않은 영혼 없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막 들썩하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 요즘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가장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댓글, 아무래도, 네,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라고 정말 이렇게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적용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와, 정말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네. 계속 살고 싶다. 막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네, 칭찬으로 아이들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농구가 아니라 운동 얘기 좀 드릴게요. 이게 운동도 또 숙제예요, 엄마들한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한국 엄마들의 높은 교육열. 그런데 저는 이 높은 교육열이 우리나라의 그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 자체도 너무 부러웠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하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요. 꺼내 쓰질 않는데요. 다 이제 고갈되고 나면 그때 쓰려고 비축해 둔대요. 그렇게 석유를 깔고 앉은 나라와 경쟁을 하려면요. 아무것도 자원이 없고, 네, 땅덩이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뭐가, 네,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나라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망하게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외부 다른 요인보다는, 네,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놀라운 발전을 한 것도 다 사람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열심히 키우고 있는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아이들이 세라갈 그 세대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똘똘하게 제대로 정말 잘 키워 봅시다. 네. 네, 키우도록 노력해요, 우리.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뭐 수학도 걱정하고, 영어도 걱정하고, 뭐 전 과목 다 걱정하죠. 전 과목 다 알아보려면 정보가 끝도 없어요. 정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뭐 카페에서 이거 질문 올리고 질문 검색하고 또 동네에서 알아보고 뭐 엄청 바쁜데요. 운동도 네, 그 중에 하나의 사교육 과목이 됐어요. 운동을 이제 어떻게 초등 내내, 초등 시절 운동을 어떻게 가면 좋은가에 대해서 그냥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2학년 때는요, 충분히 다양한 운동을 애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네, 다 경험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으로는 태권도가 있죠. 태권도가 참 좋은 게 학교 옆에 바로 붙어서 학교 끝나는 애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아예 학교 시간을 1시간 늦춰주고 몸을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참 고마운 곳이에요. 태권도장이 그렇게 우리 학교 옆에 바로바로 붙어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아주 재미있고 무섭게 아이들 탁 잘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의 태권도 아주 강추합니다. 여자친구들은 태권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1, 2학년 정도에는 태권도를 경험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태권도장에서 줄넘기도 해주잖아요. 줄넘기 잘하면 짱이에요. 교실에서. 네, 정말로요. 줄넘기는 공부의 기본은 독서라고 하면요. 운동의 기본, 체력의 기본은 네, 줄넘기예요. 그래서 줄넘기를 잘 시켜주는 그런 운동센터들을 가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일 줄넘기를 하시면 정말 좋아요. 아이가 할 때, 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1, 2, 3, 4 이거 세주고 있어요. 매일 저의 일과예요. 그만큼 줄넘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네,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서 키 크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내 줄넘기 잘하는 애들은 교실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아요. 어느 체육 시간마다 대부분 체육 시간에는 줄넘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줄넘기를 잘하고 네,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완전 으쓱해지고 자기가 이제 줄넘기 왕 약간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줄넘기 꼭 하세요. 엄마가 같이 하면 좋은데요. 저도 해봤는데 아시죠? 네, 아이 둘 낳고 나니까 요실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넘기 할 때마다 자꾸,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저한테. 왜 엄마 안 하냐고. 근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줄넘기 할 때마다 자꾸, 네, 조금 조금씩 나온다. 이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세는 역할만 합니다. 1, 2학년 때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주시고요. 1, 2학년 때 이제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거, 뭐, 태권도, 수영, 발레, 리듬 체조, 뭐, 유도, 합기도,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시간이 많잖아요. 1, 2학년 때 충분히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고 잘 맞는 운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찾아야 돼요. 아이의 뭐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최소한 초등 기간 동안에 계속 할 운동을 1, 2학년 시기에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쇼핑 끝에 옷 한 벌을 찾아내는 것처럼 네, 운동을 여러 가지 시키는 거에는 조금 네, 귀찮겠지만 노력을 들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운동을 할 때요,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하면요, 한 3달 정도까지만 해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3달을 다녔는데도 도저히 막 계속 너무 힘들어 한다, 재미없어 하고, 그러면요, 3달에선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초등학생들 운동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들도 이건데요. 그, 남녀 막론하고 좋은 거, 수영인 거 아시죠? 네, 수영은요, 제가 초등 시기에 좋다라는 운동은요, 이유가 뭐냐면 키 크는 운동 위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이 키를 클 수 있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초등 때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등 때 충분히 클 수 있는 만큼 크도록 아이가 자극을 받는 게 중요한데 수영은 뻗는 운동이잖아요. 뻗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몸을 약간 웅크리고 아니면 몸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운동보다는 이왕이면 뻗는 방향으로 쓰는 운동을 저는 조금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싫어하지만 좋아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뻗는 운동 중에 남녀 또 다 하면 좋은 게 배드민턴이 있어요. 저학년 때는 잘 못해요. 한 3학년 돼야 공 맞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밖에서 미세먼지도 많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지 않으면 덥고 아니면 춥고 좀 날씨가 고르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막 집 앞에서 배드민턴 치고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배드민턴 수업 형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에 배드민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학년 때 배드민턴도 좀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재미있어 한다. 배드민턴도 쫙 뻗어야만 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몸을 있는 대로 뻗어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팔은 길어져요. 팔이 짝짝이가 되나? 어쨌든, 네,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점프도 많이 하고, 또 여자친구들도 좋아해요. 잘하고. 여자애들 운동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안 하려고 해요? 하는데요. 네, 그럴 때 수영과 배드민턴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구예요. 농구도 뻗어야지 슛을 하잖아요. 뻗는 대표적인 운동, 그리고 골을 넣는 성취감이 굉장히 큰 운동이라서요. 저는 이렇게 요가 이렇게 3가지, 누가 물어보시면 3가지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싫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은 네,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아이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라. 다만 1, 2학년 때 경험한 것들, 한 최소 3, 4학년 때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5, 6,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둘 정착할 만만한 운동을 하나 고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몸을 쓰면서 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몸을 쓰는다는 건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머리를 쓰고 앉아 있을 때, 네, 계속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뭐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집중력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뇌는 산소가 있어야만 이 혈액이 돌면서 산소가 계속 나와야 뇌가 활성화되면서 공부를 같은 시간을 지속해도 내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요, 1시간 만에 없어진대요. 즉, 1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공부를 하면
네, 1시간 후부터는 집중력이 그리고 이 공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집은 케이스는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서 하고 나면 반드시 뭐든 하자. 뭐든이 뭐냐면요, 몸을 움직이는 거 뭐든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층에 사니까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잠깐 나가서 줄넘기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저희는 실내 집안에다가 미니 농구대를 설치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슛을 쏘는 거예요. 한 5분, 10분 동안 몸을 써요. 쓰면서 노는 게 아니고요. 뇌에다가 산소를 넣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 머리와 몸을 이렇게 좀 교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삐걱대는 그 기계에다가 기름을 치는 느낌으로 그렇게 중간중간 틈틈이 몸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어떠냐면요.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떨 때는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3시간, 4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네, 글쎄 뭐 양은 제대로 썼을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그리고 몸도 굉장히 피곤하고 또 나중에 쓴 글을 읽어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0분 1시간 정도 쓰고 나면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다녀요. 혹은 청소기를 막 돌려요, 갑자기. 그렇게 몸을 쓰면서 뇌에다가 다시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다 나름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혼자지만 이렇게 약간 그런 루틴을 만들어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효율이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룹 수업 있잖아요. 네, 1학년 들어가면 남자친구들 막 축구 짜고 여자친구들 생활체육 뭐 이런 거 그룹으로 짜서 하잖아요. 네, 할 수 있다면 그룹에 속해서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연결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1학년 때 시작한 축구팀이 계속 가고 있어요. 중간에 축구에서 농구로 종목을 바꾸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끼리도 점점 더 친해지고 끈끈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고 그리고 엄마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룹 수업을요 너무 이제 뭐 그렇게 저는 몰려다니는 거 싫어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이랑 그 일정한 그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 관심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과목이 생기면 개인 과외나 소규모 그룹 수업도 좋아요. 이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초등 때 아니면 못 해요. 중학교 가서 배드민턴 개인 레슨 받는 아이 있나요? 프로 선수가 아닌데, 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 우리 아시죠? 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을 해도 벌써 초등학생들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좀 잘할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요, 네, 거기에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배드민턴 개인 과외를 몇 달 동안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서 실력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내가 배드민턴은 정말 자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운동이 없는 날이 없어요. 운동이 없는 날은 네, 그냥 가족끼리 산책이라도 하고 혹은 주말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등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일정 시간 이상 몸을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기술을 익혀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특정 기술, 농구 기술, 배드민턴 기술, 수영, 뭐 자유형, 저병까지 막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좀 소질이 없다. 저는 운동신경이 정말 없거든요. 저처럼 이제 운동이 꽝인 사람들은요. 꽝이라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계속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 때 몸을 쓰는 거가 겁이 나지 않게 나는 몸 쓰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계속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뭔가는 계속 하고 있어. 라고 해서 몸 쓰는 일을 먼저 예, 기본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교육을 결정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많은 걸 경험하고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거 네, 그리고 아무리 그룹 수업이 좋아도 엄마들이 막 친해져도요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이게 그 뭐 그룹에서 갑자기 나오기 어렵고 내가 빠지면 팀이 해체될까 봐 막 그런데요. 그러거나 저러고 간에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룹 수업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네, 나중에 좀 후회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중단한 과목도 있고 다시 시작한 과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쳤는데요. 남녀 상관없이 무조건 네, 무조건 운동 많이 시키시고요. 몸 자주 쓰게 하시고요.
네, 아이가 몸을 움직이고 싶을 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최소한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1층에 살지 못할 걸 대비해서 생각한 거는 베란다에다가 네, 이만한 쿠션을 깔고 거기에서 줄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농구 골대를 달아줄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네, 귀찮아서 밖에 나가지 않아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또 좋은 게요. 방문에다가 이렇게 그 봉 달아서 턱걸이 같은 거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한국 가면 할 거예요. 네. 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